GV80도 요건 됩니다. 근데 얘는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가니간입니다. 자,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 영업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분들이 아시는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고객님들을 만나 뵙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의외로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20년도에 핫 키워드 제네시스 브랜드의 G80과 GV80 차량을 굉장히 많이들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비교를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는 조용한 세단이고 하나는 약간 액티비티한 SUV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두 차종을 또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의외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셨어요. 사실상 두 개 차종들은, 가솔린 차종들은 모두 2.5 터보, 그 다음에 3.5 터보 엔진을 동일하게 같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8단 자동 변속기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달라지는 거는 뭐냐면은, G80 같은 경우는 2.2 디젤을 쓰고 있고, GV80 같은 경우는 GV80만을 위해서 새로 개발된 직렬 6기통의 3.0 디젤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트레인은 디젤을 제외하고는 가솔린은 모두 동일하게 쓰고 있고, 가격 차이로만 본다면은 우리 뭐 PPF 필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사이드 스텝 뭐 요런 액세서리들을 빼고 우리 가격표상으로 봤을 때는 G80 같은 경우는 3.5 터보로 8,227만원, 그 다음에 GV80은 3.5 터보 같은 동일한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풀옵션이 8,837만원으로서 두 차종의 모두 풀옵션 가격은 GV80이 61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좀 더 비싸게 되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 610만원에는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자, 외관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니까 외관은 패스하고, 실내에서 실제로 제가 한 지금 G80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타고 있고요. GV80은 지금 한 달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너가 타본 입장에서 감성적인 부분들은 개개인별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것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실내 한번 먼저 볼까요? 타보세요. 자, 우선 GV80과 G80의 풀옵션 차량 대비해서 서로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는 아닙니다. 객관적인 딱 판단하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구분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우선은 도어 트림이에요. 도어 트림 보면은 G80 같은 경우는 여기 스티치가 없어요.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 그 가죽에 대한 마감 소재는 제 개인적으로 촉감은 GV80이 좀 더 좋은 느낌이고요. GV80은 실제로 여기 스티치가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풀 옵션 기준으로는 이런 우드 패턴 모두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윈도우 스위치가 저는 조금 사실 이제 G80이 아쉬웠던 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올라가는 이런 패턴은 정말 유려하고 좋아요. 매끄럽잖아요, 정말. 와, 매끄럽고. 와, 이 디자인 정말 매끄하다.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G80 같은 경우 약간 계단식으로 좀 두툼한, 뭔가 뭉툭하고 약간 터프한 느낌이에요. 되게 이쁘다라기보다는 그냥 묵직하네, 무슨 암벽 타듯이 층층이 꺾여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조금 그냥 평범한 디자인이긴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적으로는 G80이 이쁘긴 한데, 도어 암레스트에 손을 올렸을 때 저도 계속 실수한 부분인데, 계속 창문을 내리려고 봤더니 계속 뒷유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분들 시승하면서도 다 앞유리를 내려야 되는데 뒷유리를 내리더라고요. 스위치가 좀 더 너무 앞에 위치해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이런 마감 소재는 굉장히 좋아요. GV80이랑 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조금 아쉬운 점, 저는 이 도어 포켓, 물론 뭐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눈에 좀 보이기, 상단 부분에서 좀 보이기 싫은 물건들 있잖아요. 상단 부분에 좀 보이기 좀 그런 것들을 이제 도어 포켓에다가 많이 비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선크림, 그리고 뭐 가글, 그리고 페브리즈, 이런 것들을 이쪽에다 많이 보관을 합니다. 근데 G80 같은 경우는 도어의 무드램프가 여기 있어요. 수납함 안에. 지금 보이시죠? 저 손 빨간한 거. 핑크. 남자는 핑크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무드램프가, 여기를 딱 비추는 건 이쁜데, 과연 여기에 수납을 했을 때 뭐 물티슈 보이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것들을 꼭 비추고 싶을까? 이 위치가 살짝은 조금 아쉽습니다. 차라리 GV80처럼 여기 도어 쪽에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쪽에 뭐 이제 가죽 패턴 이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좀 더 이쁘지 않을까. G80 같은 경우에는 도어 포켓에 있기 때문에 여기 뭘 놓기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되게 이쁜 뭐 꽃을 놓는다라든가 이제 그러지 않는 이상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티어링 휠로 넘어가겠습니다. GV80 스티어링 휠 정말 제가 볼 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럭비건 같은 거 사실이고요.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요게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포스포크 다리가 이게 균형감 있게 좌우로 해서 약간 살짝 처지는 안정감 있는 디자인을 연출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락션 부에 보면 이런 틈새도 최소화시켰죠. GV80이 이 틈새가 좀 많이 보였는데, 얘는 그 틈새를 지금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딱 운전석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그냥 깔끔해요. 네, 살짝 소재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플라스틱을 쓴 게 좀 아쉽다. GV80은 여기가 지금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버튼들이. 그런 부분들은 GV80이 좀 더 고급감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죽도 지금 얘는 투톤을 내고 있는데 GV80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투톤이에요. 그렇게 해서 투톤이 위아래로 이제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림 부분, 이 부분은 GV80이 좀 더 이쁜 것 같고, 전체적인 디자인상으로는 G80이 이쁜 것 같다. 뭐 요거는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립을 잡았을 때도 얘는 살짝 도톰한 느낌보다는 일반적인 그립감을 갖고 있는 한편, GV80은 사실 제가 볼 때 좀 오버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도톰해요. 이거보다 제가 볼 때는 한 5mm는 더 부어있는 느낌이에요. 딱 잡았을 때. 그래서 또 그립감이 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그런 느낌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개개인별로 취향이 있기 때문에 도톰해서 싫다 좋다, 저는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립감의 차이가 있고요. 이런 버튼류의 소재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디자인은 제가 볼 때는 G80이 좀 이쁜 건 사실이다. 자, 센터 페시아로 넘어가게 되면은, 센터 페시아, 와, 저는 이거 우드 너무 진짜, 이거 신의 한 수 같아. 우드 패턴이 또 여기서 이렇게 조각한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비상등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색한 위치이긴 하지만 제일 찾기 쉬운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이게 우드 조각으로 살짝 올라와 있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도 가미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고급감도 연출해내고 있고요. 이 우드 패턴은 진짜 신의 한 수. GV80 여기 되게 동그래가지고 되게 그냥 무식한 느낌이에요. 그냥 평이하다. 물론 소재가 이제 가죽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촉감은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 우드가 좀 더 탐이 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아까쯤에 스티어링 휠에 우리 쓰지 않았던 이런 것들, 이제 알루미늄 버튼들을 G80에서는 가운데 센터에다가 이 크롬 라인에 맞춰가지고 썼네요. 얘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여기에 맞추려고 알루미늄 버튼을 여기다 썼어. 이 라인에 맞추려고. 여기다가 쓰려는 걸 일로 아낀 거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버튼들이 하나의 버튼이라기보단 전체적인 디자인에 아우러지는 조형미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 센터 페시아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쭉 수평이죠. 쫙 수평이에요. 근데 G80은 수평이라는 느낌이 좀 덜한 게 뭐냐면은, 이쪽에서 올라오는 기어박스에서 올라오면서 여기가 한 번 더 감싸져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T자 느낌이 나는데, 얘는 이쪽을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없음으로써 뭔가 수평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뭔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대신 GV80은 이제 T자 형태니까 좀 더 튼튼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공조기 아래는 뭐 충전 트레이 똑같이 마련되어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좁은 건 사실입니다. GV80은 조금 더 넓어가지고 스마트폰을 넣기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변속 레버라든가 크리스탈 패드는 동일해요. 제가 볼 땐 부품 호환될 것 같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아쉬운 건 뭐냐면은, 물론 제 차가 지금 베이지 컬러라서 앰비언트 램프가 좀 눈에 띄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전체적인 가죽 색감에 따라 가지고 앰비언트가 좀 더 잘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런 차이도 있을 텐데, 저도 똑같은 어두운 곳에서 앰비언트를 구분해 봤더니 얘는 좀 많이 희미하더라고요. 제 거에 비하면. 제 거는 좀 더 밝기가 좀 센 느낌인데, G80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앰비언트 램프의 밝기가 조금 아쉽다. 그리고 보면은 G80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적어요. 물론 세단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RV는 어차피 액티비티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수납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GV80 같은 경우는 기어박스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 터널이 있어가지고 그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반면에, G80은 수납함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딱 단출하게 컵홀더하고 스마트폰 정도만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가운데 팔걸이 쪽에도 수납함이 있는데 이건 뭐 동일하게 있으니까 뭐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중앙에 뭔가 수납함이 조금 아쉽다. 한번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GV80 이쪽에 보면은 우리 풀옵션 차량 보면 이쪽에 같은 풀옵션끼리 비교하는 거니까요. 이쪽에 보면 무릎 받침대 같은 게 있거든요. 무릎 쿠션 같은 게. 저번에 저희 직원분 옆에 탔더니 정말 편하대요. 왜 뭐가 편한데 했더니 여기 쿠션이 있어 너무 편하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쪽에 쿠션이 얘는 조금 아쉽다. GV80은 이제 쿠션도 있고 이제 터널 아래쪽에 별도의 수납함과 앰비언트 램프가 또 추가로 되어 있어요. 저녁에 보면 은근히 이것도 한몫해요. 물론 두 개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세단은 세단에 맞게, SUV는 SUV에 맞게 활용도를 갖춘 건 사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단이기 때문에 터레인 모드가 없어요. 물론 사륜 구동의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GV80의 사륜 구동이 좀 더 비싸요. 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터레인 모드로 뭐 스노우 모드, 머드 모드, 그 다음에 샌드 모드 이렇게 각 지형별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지만, 얘는 그런 별도의 터레인 모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세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얘는 세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쯤에 이제 수납 공간이 조금은 GV80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세단에 걸맞게 여기 볼펜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함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볼펜.
그리고 저기 동그란 게 저 뭔가 했거든요. 손가락으로 이게 뭐지? 뭐 스위치도 아니고 뭐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기 동전함이더라고요. 동전 넣으면 딱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볼펜과 동전을 넣을 수 있는 조그만한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세단은 세단에 맞게 수납함을 갖춰놨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 시승하면서 디테일하게 느껴본 건데요. 얘 같은 경우 되게 재밌는 게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은 이렇게 스포츠 모드 놓으면은 우리 볼스터백, 우리 시트의 옆구리를 쫙 조여주는 이제 볼스터백이 줄어드는 거 사실이에요. GV80도 요건 됩니다. 근데 얘는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시트 좌판에 있는 엉덩이 쪽에 있는 뭐 쿠션이 에어 쿠션 쭉 꺼져요. 뭐냐?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은 몸을 잡아주기도 하고 시트에 파묻히게 엉덩이를 쫙 쿠션을 꺼줍니다. 이 느낌 정말 좀 괜찮았어요. 나름 뭔가 진짜 스포츠카를 탄 듯한 얘가 내 몸을 진짜 착 감싸주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음량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음량 나오면은 뭐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뭐 시속 60km, 뭐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것들이 GV80은 이렇게 센터 스피커 이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이제 뭐 옆 사람도 들릴 수 있게 다 같이 들을 수 있게 울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옆에 타신 분들, 뒤에 타신 분들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운전석 이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나더라고요. 운전석의 미드 스피커, 이제 도어 쪽에 있는 미드 스피커, 여기서 내비게이션 음량이 한쪽에서만 출력이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만 들리니까 보조석에 타신 분들한테는 좀 더 이제 거슬리지 않는 뭔가 좀 감성 품질을 좀 더 높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말 이것도 정말 두 개 정말 좋았어요 저는. 자,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설명이 앞서서 제가 풀옵션끼리 비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등급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뒷자리 탔더니 와, 뒤에는 그냥 제가 볼 때는 G80이 물론 너무 떡이 커 보이는 건가? 제 기준으로는 G80이 좀 더 낫습니다. 제 GV80보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도대체. 우선 요거 모니터 같은 프롭인데 얘가 610만원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얘는 모니터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 가격에. 자, 뒷좌석에 듀얼 모니터 넣을 수 있고요. 물론 저는 뒤에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우리 가방만 타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고요. 얘는 물론 썬루프가 들어간 차량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화장거울이, 뒷좌석 화장거울이 없어요. 어차피 세단이다 보니까 루프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뒷좌석 화장거울을 배제를 한 것 같아요. 화장거울까지 넣게 되면 이런 기둥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썬루프의 사이즈가 작아지지 않을까. 근데 정말 부러운 거 뭔지 아세요? 썬루프? 일렬에 있는 썬루프가 전에 G80보다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보세요, 앞유리하고 천장하고. 예전에는 간혹가다 썬루프 틴팅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썬루프 틴팅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어두워요. 요즘 나온 차 중에 이제 테슬라가 루프 글라스가 굉장히 어둡게 되는데 얘도 거의 그런 정도로 썬팅이 이미 제일 진하게 돼 있는 것처럼 어두워요. 따로 썬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풀옵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얘는 좀 아쉬운 거, 뭐야 이게 뒷좌석에 이렇게 멋있게 다 해놓고선 요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수동으로 커튼을 올려야 된다. 풀옵션 차량도. 어이구. 자, 이렇게. 그리고 내릴 때도 손으로 이렇게 내리셔야 합니다. GV80은 얘가 전동이죠.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 자, 그런데 또 이 커튼 정도는 그럴 수 있어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요거. 와, 크리스탈 패드. GV80 이거 없거든요. GV80은 딸랑 컵홀더만 있어. 근데 얘는 너무 착하잖아. 컵홀더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크리스탈 패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통풍 전동. 물론 얘도 이게 다 있습니다. 사실은 더 있는 거는 이제 오디오 볼륨하고 크리스탈 패드 뭐 이런 게 더 생기긴 한 건데, 이렇게 저렇게 모니터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얘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전동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GV80 같은 경우는 등받이에 진짜 말 그대로 등받이가 제껴지는 방식인데, 얘는 등받이를 제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좌판이 움직임으로써 등판이 제껴지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엉덩이가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엉덩이가 앞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등받이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이 세단은 이렇게 선반이 있잖아요. 선반이 있기 때문에 등받이가 더 이상 뒤로 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좌판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등판이 기울어지는 그런 원리고요. 앞으로 좌판을 당기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무릎 공간이 사실 좀 줄어들게 되죠. 저희가 키 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키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조금 여기 무릎 공간 사실 좀 아쉬워져요. 당연히 뒤로 당기면은 다시 무릎 공간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G80 같은 경우는 세단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전동 커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GV80은 여기 없죠. 자, 그 밖에 여러분들 제 머리카락 큰 거 아시잖아요. 머리카락 보이시나? 머리카락 오늘따라 좀 유난히 더 큰데, 제 머리카락이 크다 보니까 헤드라이닝이 살짝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 살짝 닿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바짝 앉으시는 분들은 없는데 저는 이제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좀 많이 붙여서 앉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헤드라이닝에 머리가 살짝 닿을 수도 있다. 그리고 GV80 이제 풀옵션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GV80 같은 경우는 이제 SUV이기 때문에 이제 7인승 의자가 2개 더 생겨나게 되고요. 근데 그 의자는 사실상 이제 성인이 앉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거의 뭐 중학생 정도 어린아이들만 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SUV 특성상 뒤에 이제 짐을 가릴 수 있는 러기지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런 천막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그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사실 오늘 외관도 비교를 해서 촬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외관 같은 경우는 야외 촬영인데 오늘 강풍 불어가지고 제가 밖에서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바람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몹쓸 것 같아. 차량이 오늘까지만 탑승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한데요. 다음에 혹시라도 시승 차량이 나오게 되면 외관편도 한번 비교해보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V80과 G80을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